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태동 행정사입니다. 저는 맨발 걷기 13개월을 지나서 14개월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구간은 비교적 낮은 산행을 하고 있는데, 주로 제가 하고 있는 구간은 신봉동서부터 광교산의 맷돌바위까지 약 왕복 6km 구간을 1시간 반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그 산 높이는 해발 282m입니다. 자, 이 산을 제가 14개월 가까이 한 2, 3일? 이틀 정도, 3일 정도 빠졌습니다. 겨울에 추워서 빠진 게 아니고, 여름에 더워서 빠진 게 아니고, 태풍이 불어서 빠진 게 아닙니다. 그날도 다 했는데, 특별하게 제가 출장이라든지 외부에 급한 일이 있을 때, 그래서 그런 시간만 빠졌습니다. 오늘 제목은 다시 맨발 걷기 왕초보들을 위하여, 그래서 그런 말을 한번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맨발 걷기를 해야 말까 이렇게 두렵기도 하고, 또 내가 저걸 계속할 수 있을까, 저게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많이 망설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왕초보를 위하여, 그렇게 제목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맨발 걷기는 때와 장소와 방법을 먼저 아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때와 장소와 방법. 맨발 걷기가 어디에 좋다는 것은 그 다음에 설명할 수도 있고 설명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 맨발 걷기는 어쨌든 할 수 있는 때 하면 됩니다. 어느 시간에 해도 된다. 그러나 이제 요즘같이 여름에는 그늘에서 해야 되니까 아침 저녁에 학교 운동장 좋습니다. 그늘이죠. 그리고 낮에는 항상 산에는 그늘입니다. 거의가 대부분이. 그래서 낮에는 산에서, 그러면 맨발 걷기 하는데 의지만 있다면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퇴근하고도, 직장생활 끝나고 퇴근하고도 운동장에서도 할 수 있고, 가까운 야산에서 멀리 올라가지 말고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얼마를 해야 되느냐, 맨발 걷기에. 그것도 중요한 거죠. 맨발 걷기 시간은 40분 넘게 하면 됩니다. 우리 몸의 활성산소가 완전히 제거되는데 4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 결국 맨발 걷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활성산소가 어떻다는 거는 그동안 많이 이제 설명도 많이 했어요. 활성산소가 유일하게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 몸에 유해하고 질병과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건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제거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 40분 정도를 해야 된다. 왜냐? 이 양전하를 띠고 있는 활성산소가 마침 양전하를 띠고 있는데, 양전하를 띠고 있는 활성산소와 지표면에 이 땅이 음전하를 띠고 있는 자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자가 이 플러스의 양전하와 땅에 있는 음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이렇게 합쳐져서 말하자면 이제 거기서 어스가 일어나는 거죠. 어스. 왜 우리가 전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해지면 어스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그래서 어스 그겁니다. 어스가 일어나기 때문에 어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어싱이 일어나는 순간 음전하가 우리 몸으로 쭉 땅에 있는 음전하가 올라오면서 제거하는 겁니다. 활성산소를. 자, 그런데 이 전자에, 이 자유전자거든요. 음전하가. 자유전자, 이게 이동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그래서 1초에 1mm 밖에 못 가기 때문에 1시간이면 3600초, 3.6mm를 이동하죠. 3.6m 정확하게. 3600mm, 메타로 따지면 3.6m. 그래서 우리 몸이 키가 1.8m 정도 최대 작고, 그 정도 보통 되죠. 1.8m라고 할 때 30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반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조금 더 넉넉히 해서 이렇게 또 다니면서도 활성산소가 발생하거든요.
사람은 항상 활성산소에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40분 정도 하면은 적정량의 그 맨발 걷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맨발 걷기 때와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정신적인 문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뭐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한다든지, 뭐 뇌에 어떤 번민이 많고 힘들다, 또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은 저녁 시간에 해가 넘어가고 나서 저녁 시간에 하면은 잠을 그날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는데, 보통 맨발 걷기 하면 잠을 잘 자거든요. 근데 더욱더 편안하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의 사례입니다. 저 역시 이걸 겪었고, 그래서 잠을 오래 자는 거는 아닌데 짧은 잠을 자더라도 깊게 잔다. 예, 그만큼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제거되면서 몸이 가벼워서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잠도 잘 자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법에 대해서 때와 장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은 뭐 장소와 거의 비슷한 얘기네요. 방법은 여러분들이 산에서 해야 되느냐, 운동장에서 해야 되느냐, 바닷가에서 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뭐 그래서 우리 몸이 완전히 100% 전도체입니다. 자, 그래서 전기적인 그런 걸 생각하면은 일단은 바닷물이 3배 정도의 전도성이 있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땅에서 하는 것보다. 그리고 이제 물에서 하면은 또 2배 전도성이 있죠. 이게 활성산소가 이동 속도는 어차피 1초에 1mm밖에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가서 한다, 또 뭐 물에서 한다 그래 갖고서 내 몸에 이 자유전자가 올라오는 속도가 더 빨라서 활성산소가 30분, 40분이면 제거되던 게 뭐 10분이면 제거된다, 15분이면 제거된다, 그런 건 아니다. 예, 그러므로 이게 우리 몸이 전기적인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맨발이 땅에 어스만 이렇게 시킨다면은, 이게 어스지 않습니까? 땅에 이렇게 어스만 시키면은 이게 뭐 황토흙이든 바닷물이든 물 위에서 하든 어느 경우든 이게 어스가 되기 때문에 조만한 전기적인 작용이 내 몸에 닿든 많은 양의 전기적 작용이 내 몸에 닿든 내 몸이 닿은 이상 똑같습니다. 우리가 조만한 전기에 취하거나 많은 전기에 감전되거나 다 전기에 감전되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맹신해서 하지 말고요. 아주 가까운 장소, 집하고 가까운 장소, 또 사무실하고 가까운 장소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가까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름에는 그럭저럭 또 할 수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때 하면 되니까, 또 산에서 낮에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겨울에가 엄청 추웠어요. 작년에 체감 온도가 영하 22도까지 갔는데 저는 영하 22도까지 쭉 계속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어싱 양말을 시중에서 팔아요. 집에서 파는 것보다 시중에서 사는 게 견고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신고서 했는데 밑바닥이 땅에 닿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싱 양발이 밑바닥이 떨어진 거, 그걸 신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뭐 체감 온도가 영하 22도라고 하더라도 제가 그걸 신고 할만 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래갖고 가다 보면 뭐 얼음덩이도 있고 눈 위에도 있는데 그 정도는 감당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해 나가야 된다. 그게 중요한 그 요령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는 이게 아직 정형화된 어떤 뭐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그런 체계적인 이론이 전혀 없습니다. 또 스포츠에서도 이론이 이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1년 뭐 그전부터 몇 년 전부터 꾸준히 한 분들은 했는데, 그냥 몇몇 분이 시작해서 이게 이제 거의 우리 국민의 지금 5% 정도는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200만 정도, 250만 정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산에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많은 분들이 신발을 벗고 다녀요.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며칠 해보니까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어떤 학설도 없고 과학적인 연구도 없고 의학적인 데이터도 없고, 단지 뭐 이런 사례로다가 뭐 효과를 본 사례 이런 것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나 해본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보고서 거의 뭐 했던 사람이 한 80% 정도가, 그런 책에도 그런 거는 있어요. 80% 정도가 전부 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도 왠지 효과는 없지만, 효과를 직접 느끼지는 못했지만, 효과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 몸을 괴롭히는 활성산소와 정전기가 완전히 제거되는데요.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효과는 없는 것 같지만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얼굴빛이 좀 좋아졌다. 뭐 이 정도는 다 얘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반드시 어떠한 그 맨발 걷기는 그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맨발 걷기를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과학적, 의학적인 이론 체계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에 맞게 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몸을 점검하면서, 아, 내가 오늘 이렇고 내일 이렇고 열흘 만에,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세 달 만에 이렇더라 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껴가면서 해야 됩니다. 예, 내가 이게 하기 전과 하고 나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사가 돼서, 지금 맨발 걷기 뭐 어떤 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정형외과에서는 뭐 맨발 걷기로 뭐 좋아졌다면은 뭐 이거 뭐 인정도 안 합니다. 예, 의사들은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그 의학적인 체계, 연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절대 이게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또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좋고요. 자기들 그 환자들 돌봐야 되니까 그렇게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의사가 돼서 여러분들 스스로 몸의 어떤 진행 상황을 여러분들이 면밀히 체크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의사가 되라,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